한 여자가 72살에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생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 이름은 김수진, 72살의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바다 냄새를 맡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38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은 일 중독자였고 가족보다는 사업이 우선이었죠. 대화라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마음을 나누는 진짜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는 더욱 서먹해졌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어요. 결국 63살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어요. 그 나이에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겠냐고, 늙어서 의지할 곳도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것보다 혼자서 자유로운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제 삶은 제가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9년째 해운대 바닷가에서 여행객들을 맞으며 살아왔어요. 새벽마다 해변을 산책하고 손님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죠. 외로울 때면 오래된 LP를 틀어놓고 혼자 와인을 마시기도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제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죠. 게스트하우스 앞 정원에서 누군가 열심히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스케치북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남자가 제 게스트하우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림은 번져가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이 다 망가지겠어요. 제가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죠? 남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에 젖은 풍경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오히려 더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단순히 멋있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그를 게스트하우스로 초대했어요. 비를 맞으며 계속 그림을 그리기엔 날씨가 너무 쌀쌀했거든요. 그의 이름은 박준호, 69살의 은퇴한 미술 교사였습니다. 늘 작은 스케치북과 물감을 가지고 다니며 여행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손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바닷가 풍경을 그리고 저녁에는 방에서 그날 그린 그림을 정리했어요. 처음엔 며칠만 머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새 그의 존재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게 조금 무서웠어요.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박준호 씨가 거실에서 그림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차를 내리다가 문득 그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제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제 모습도 여러 장 그려져 있었어요. 차를 마시는 모습, 정원을 가꾸는 모습, 바다를 바라보는 뒷모습까지. 제 모습을 그리셨네요. 당황한 제게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허락도 없이.
하지만 수진 씨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인지. 아니, 어쩌면 처음 들어보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저를 그리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수진 씨에게는 특별한 아우라가 있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스스로 충만한 사람의 아름다움이죠. 그걸 그림으로 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미술 교사로 살아온 이야기, 아내와 사별한 후의 외로움, 그리고 그림을 통해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들려줬어요. 69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아침엔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제가 만든 요리를 진심으로 즐겼고, 저는 그의 그림에 대한 열정에 감탄했어요. 어느 날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죠. 그가 고른 과일과 채소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부엌에서 저를 스케치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들이었죠. 비 오는 날엔 거실에 앉아 음악을 들었어요. 그가 좋아하는 재즈와 제가 좋아하는 올드팝을 번갈아 들으며 각자의 추억을 나눴죠. 그의 목소리로 듣는 젊은 시절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수진 씨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어느 날 그가 불쑥 말했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싫지 않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나이가 들어서 주름도 많은데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주름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에요.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얼굴이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제 나이 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리는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보름달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죠. 갑자기 박준호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제게 물었어요. 수진 씨, 저와 춤춰 주실래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밤중 해변에 우리 둘뿐이었죠. 여기서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달빛 아래 당신과 춤추고 싶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부드러운 음악을 틀었고, 우리는 모래사장 위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였어요. 춤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를 안고 흔들거리는 정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무도회장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춤춰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저도요. 아내가 떠난 후로는 처음이에요. 그가 대답했죠. 달빛에 비친 우리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껴졌죠. 이 나이에 다시 사랑에 빠진다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72살의 제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봤죠. 하얗게 샌 머리, 깊게 패인 주름, 처진 피부. 하지만 눈빛만은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박준호 씨는 이런 나를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우연히 손이 닿으면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고,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졌죠. 마치 16살 소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죠. 수진 씨, 요즘 게스트하우스에 오래 묵는 그 남자분이랑 가까워 보이던데. 그냥 손님이에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 말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혼자 사는 여자한테 접근하는 남자 조심해야 해.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점점 많이 들려왔어요. 작은 동네라 소문은 빨리 퍼졌죠. 사람들은 제 뒤에서 수군거렸고 어디를 가든 호기심 어린 시선이 따라다녔어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시선들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어요. 박준호 씨에 대한 의심도 슬금슬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외로운 노인의 재산을 노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박준호 씨는 제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죠.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가 상처받을 것 같아 말할 수 없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는 더 묻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 미안함과 의심이 동시에 들었죠. 그러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박준호 씨를 봤는데 그가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친밀해 보였고 여자는 그의 팔을 잡고 있었죠.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사람들 말이 맞았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왔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 나이에 뭘 기대했던 걸까?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죠. 그 후로 저는 박준호 씨를 피했어요. 식사 시간을 다르게 하고 산책도 혼자 나갔죠. 그는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제게 이유를 묻지는 않았어요. 그저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며칠 후, 박준호 씨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옆엔 병원에서 봤던 그 젊은 여자가 있었죠. 수진 씨,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 딸 은정이에요. 딸.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여자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품었던 의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은정 씨는 서울에서 큐레이터로 일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여행 다니는 게 걱정돼서 가끔 찾아온다고 했죠.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은 처음 봐요. 수진 어머님 덕분인 것 같아요. 은정 씨의 말에 박준호 씨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오해가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은정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박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더는 숨길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은정 씨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박준호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날 의심했던 거군요. 그의 웃음에 저도 따라 웃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미안해요. 제가 미리 딸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사실 수진 씨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을 못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처음부터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박준호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줬어요. 아내와 사별한 후 10년 동안 혼자 살았고 은정이가 유일한 가족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를 만난 후 처음으로 다시 사랑이란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했어요. 수진 씨,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 나이에 사랑이란 말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정말이에요. 그 고백에 눈물이 났어요. 72살에 다시 사랑을 고백받다니.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주름진 손과 손이 맞잡혔고 하얗게 샘머리가 서로 기댔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박준호 씨가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어요. 해변에 작은 이제를 세우고 그림을 그리는 척하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김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의 손엔 소박한 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네, 그러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주변에서 산책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그 순간을 찍기도 했죠. 72살과 69살의 프러포즈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했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게스트하우스 정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죠. 저는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고 박준호 씨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었어요. 은정이가 주례를 받고 제 아들, 딸들도 축하해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하는 거 신기해요. 손자가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모두가 웃었죠.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단다. 박준호 씨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작은 펜션을 빌려 일주일을 보냈죠.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그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책을 읽었어요. 저녁엔 직접 요리해서 먹고 밤엔 별을 보며 와인을 마셨죠. 첫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박준호 씨는 그동안 그린 제 초상화들을 모은 화첩을 선물했고, 저는 그를 위해 쓴 일기장을 선물했죠. 이 그림들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과정이에요.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됐죠. 그가 화첩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가 저를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고 사랑했는지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저도 당신을 만난 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사람이 해준 말, 보여준 표정,
함께한 순간들. 다 적어뒀어요. 일기장을 펼쳐보인 박준호 씨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죠.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밤과는 달랐지만 더 깊고 따뜻한 교감이 있었죠. 서로의 인생을 나누고 영혼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박준호 씨가 제 이마에 입 맞추며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요. 제가 그의 품에 기대며 속삭였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박준호 씨의 짐은 많지 않았어요. 그림 도구와 옷 몇 벌, 그리고 책 몇 권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의 존재로 집안이 훨씬 따뜻해졌어요. 그는 빈방 하나를 작업실로 만들었어요. 창가에 이젤을 놓고 매일 그림을 그렸죠. 저는 그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진지하게 붓을 움직이는 모습이 멋있었거든요. 당신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면 저도 뭔가 하고 싶어져요. 제가 말하자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같이 그려요. 그림엔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선 하나 긋는 것도 어려웠지만 박준호 씨는 끈기 있게 가르쳐줬어요. 색을 칠하는 재미를 알게 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우리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어요. 아침엔 함께 요가를 하고 오전엔 각자의 일을 했어요.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고 그는 그림을 그렸죠. 오후엔 함께 산책하거나 시장에 가고 저녁엔 함께 요리했어요. 밤엔 음악을 들으며 와인을 마시거나 책을 읽었죠. 오늘은 뭘 그렸어요? 매일 저녁 제가 묻곤 했어요. 그럼 그는 그날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때론 바다 풍경이었고, 때론 동네 고양이였고, 때론 제 모습이었어요. 당신은 제가 가장 그리고 싶은 모델이에요. 아무리 그려도 질리지 않아요. 그의 말에 매번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가끔 은정이가 찾아오면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은정이는 저를 정말 어머니처럼 대해줬고, 저도 그녀를 딸처럼 아꼈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요. 정말 감사해요. 은정이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도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제 아들딸도 차츰 박준호 씨를 받아들였어요. 명절엔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했고, 손주들은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배웠죠. 두 가족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새 할아버지가 그려준 내 얼굴이에요. 손녀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들어 보일 때마다 모두가 웃었어요. 물론 힘든 일도 있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한 번은 박준호 씨가 허리를 다쳐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요. 그때 그가 얼마나 우울해했는지 몰라요. 그림을 못 그리니 살맛이 안 나요.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는 그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물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고 다시 붓을 잡을 수 있게 됐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가 다시 그림을 그리며 말했어요. 저도 한 번은 감기가 심하게 걸려 일주일을 앓았어요. 박준호 씨는 밤새 제 곁을 지키며 간호했죠.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이마에 열을 재며 걱정했어요. 당신이 아프니까 제가 더 아파요.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의 병이 반은 나은 것 같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고, 작은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박준호 씨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게스트하우스 정원에서 작은 전시회를 연 거예요. 1년 동안 그린 그림들을 전시했는데 대부분이 저와 우리의 일상을 담은 그림이었죠. 이건 우리의 1년을 기록한 거예요.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전시회를 열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과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이 구경 왔어요. 모두가 그림을 보며 감탄했죠. 사랑이 느껴지는 그림이에요. 보는 사람도 행복해져요. 한 손님의 말에 박준호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해변에서 작은 파티를 했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마시며 지난 1년을 돌아봤죠. 1년 전 오늘. 당신과 결혼한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박준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당신을 만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거창한 계획은 없었어요. 그저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매일 밤 함께 잠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2년차가 되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서로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았죠. 아침에 박준호 씨가 먼저 일어나면 빈자리가 허전했고, 제가 잠시 외출했다 오면 그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해요. 그가 말하곤 했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문득 박준호 씨가 물었죠. 사람들이 우리 첫날 밤에 대해 물어보지 않아요. 그 질문에 웃음이 났어요. 가끔 물어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참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박준호 씨가 크게 웃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평생 간직해온 이야기를 다 들려주다니. 그날 밤을 떠올리며 우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서로의 인생을 온전히 나눈 그 밤, 육체적인 결합보다 더 깊은 영혼의 만남이 있었던 그 특별한 시간. 사실 그날 당신이 일기장을 보여줬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더 사랑하게 됐죠. 저도 그래요. 당신의 그림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꼈어요. 우리의 첫날 밤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밤이었어요. 나이든 두 사람이 새로 시작하는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할 수 있는지 보여준 시간이었죠. 사람들은 늙어서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랑은 젊은이들이 아는 그것과는 달라요. 박준호 씨가 말했어요. 맞아요.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이해심 많은 사랑이죠. 제가 덧붙였어요. 3년째 되던 해. 우리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황혼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박준호 씨가 그림을 그리고 제가 글을 썼죠. 나이 들어 만난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박준호 씨의 제안에 저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매일 조금씩 작업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결혼. 그리고 함께한 일상까지 하나하나 기록했죠. 그림과 글이 어우러진 우리만의 러브스토리가 완성되어 갔어요. 책이 출간되자 예상외로 큰 반응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감동했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죠. 특히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 희망을 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한 독자의 편지를 읽으며 우리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책 사인회도 몇 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의 사랑을 축하해줬죠.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금 우리는 75살과 72살이 됐어요. 더 늙고 주름도 더 많아졌지만 사랑은 변함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인사해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이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죠. 아직도 사람들은 물어요. 69살에 재혼한 첫날 밤은 어땠냐고. 그럼 저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해요. 참 충격적이었죠. 그 사람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생의 이야기를 나누고 영혼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가장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첫날 밤이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요.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어요. 박준호 씨와 저는 오늘도 손을 잡고 해변을 걸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노을을 바라보죠.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요.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진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매일이 선물이고 매 순간이 기적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처럼 말이에요.